국민대학교 글로벌 인문지역대학장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오늘도 요즘 젊은 사람들 또는 이 어려운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어제는 김금희의 소설집 오직 한 사람의 차지에 실려있는 작품 표제작 네. 오직 한 사람의 차지에서 인문학 출판사의 꿈을 접어야 했던 30대 남성과 그 부부 얘기를 했었어요. 오늘은 장강명의 연작 소설 골랐습니다. 제목은 산자들입니다. 장강명 작가는 오래전에 댓글 부대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참 시발단이니 뭐니 해서 요란했을 때 있죠. 네. 그때 이 댓글 부대라는 장편 소설을 소개하면서 놀라운 상상력이구나. 댓글 부대라는 소설이 그리고 있는 그 얘기가 현실에서 그대로 펼쳐지고 있었구나. 네. 감동 아닌 감동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 장강명 작가는 우리 이완배 기자하고 꽤 오랫동안 동아일보에서 같이 근무한 것으로 사수였습니다. 사수. 네. 오래전에 그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네, 동아일보에서 11년 동안 기자로 일했다고 하네요. 네. 그 이후 소설을 집중적으로 쓰고 있고 지금은 여기저기 좋은 글도 많이 쓰고요. 네. 그리고 제가 가끔 듣는 그 독서 팟캐스트가 있습니다. 네네. 책 이게 뭐라고 하는 우리 제가 좋아하는 가수 또 요조하고 함께 진행하는 예. 팟캐스트가 있는데 이런저런 일들을 바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요즘 그 취업이나 해고, 알바, 구조조정 여러 가지 먹고 사는 문제의 그 고단함과 쓸쓸함에 대해서 소설을 쓰고 싶었다고 얘기하면서 내놓은 연작 소설 작품집이 오늘 소개해드릴 산자들입니다. 산자들, 살아있는 자들이라는 뜻이겠죠. 네. 이 소설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제1부가 자르기. 자르기란 그야말로 해고와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2부는 싸우기. 이 현실과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그리고 버티기. 그야말로 어떻게 버텨나갈 것인가. 를 이 세 부분 파트로 나누어서 관련된 이야기들을 펼쳐보이고 있습니다. 네. 대단한 이야기꾼입니다. 예를 들면 알바생 자르기에서는 정말 그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빚의 무게에 시달려야 하는 젊은이가 알바를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그러면서 아주 영악하고 명민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그리고 있고요. 그 대기발령은 이 회사에서 한 팀이 없어지면서 대기발령 상태에 있는 젊은 직장인 5명의 이야기를 그려 보이고 있고요. 공장 밖에서는 자동차 공장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회사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자들과 또 회사에서 일하고 하는 자들의 싸움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 현수동 빵집 삼국지에서는 이 빵집을 차릴 수밖에 없는 사연들 그리고 이 빵집들이 세계가 난립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들어서면서부터 서로를 질시하고 의심하면서 또는 무한 경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그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좋은 작품들이 참 많습니다. 연작 소설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를 둘러싸고 갓난 신고의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쭉 그려놓고 있습니다. 장강명 작가는 갈 데 없는 이야기꾼입니다. 정말 이야기를 재밌게 하고요. 그리고 자신이 쓰고자 하는 삶의 그 아주 미세한 부분들까지 대단히 치밀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다 소개해드리긴 어려우니까 현수동 빵집 삼국지라는 작품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동네에는 빵집이 몇 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만 해도 이른바 피 체인점이 있죠. 파리바게트 체인점이 있고 또 뚫레주루 체인점도 있고요. 이런저런 대기업에서 만들어 놓은 체인점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동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그 친환경 빵을 만드는 해피쿠키라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이 대기업 체인 그 빵집들의 사연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구워내는 일을 하는 우리 동네 해피쿠키는 살림이 썩 여의치가 않다고들 하네요. 쉽게 빵이 팔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게 이 현수동 빵집 삼국지 읽어보시면 다 알게 됩니다. 이 대기업에서 어떤 꼼수를 쓰는지, 그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떤 쿠폰을 발행하고 또 어떤 그 영업 전략을 세우는지 등등을 보면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현수동 빵집 삼국지에는 세 빵집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P 체인점에서 재료와 모든 노하우를 공급받아서 운영하는 데고요. 하나는 B 이 체인점에서 빵과 관련된 걸 공급받아서 운영하는 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이제 노 부부가 그야말로 정성스럽게 50년 동안 빵을 구워온 그 솜씨를 발휘하면서 빵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지는 뻔하죠. 세 집 다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노 부부가 운영하는 빵집은 결국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이 B 프랜차이즈 빵집과 P 프랜차이즈 빵집은 무한 경쟁 상태에서 약간의 그 빵집 주인들끼리 협상을 통해서 우리 11시까지는 문 열기로 하자라는 그 합의에 도달하기도 합니다. 네. 여기 몇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이 현수동 빵집 삼국지를 읽어보시면은 동네에 길을 걷다가 눈에 띄는 빵집들의 삶의 풍경이 예사롭지 않게 와 닿을 줄 압니다. 네. 보시죠. 하은 모녀의 가게 매출은 과거의 절반 아래로 뚝 떨어졌다. 완제품과 조립빵 고객은 B 프랜차이즈 매장에, 식사빵 고객은 힐스테이트 베이커리에 뺏겼다. 사람들은 날이 더워지면 빵을 먹지 않았다. 여름이 오자 결국 적자가 났다. 세 빵집이 모두 식빵을 경쟁적으로 할인하는 바람에 함께 죽는 싸움이 되어버렸다. 사람들은 집에 식빵이 나오면 빵집을 찾는 일 자체를 꺼린다. 더구나 식빵을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윤도 박하다. 그렇다고 다른 두 곳이 식빵을 밤값에 파는데 먼저 할인을 거둘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싸움이라고 하은의 어머니는 말했다. B 프랜차이즈의 빵들이 새로 보이는 것은 이름 때문이지 맛이 새로운 건 아니다. 가격도 비싸다. 사람들이 익숙해지면 B 프랜차이즈의 인기도 시들해질 것이라고 그녀는 주장했다. 이렇게 무한 경쟁이 펼쳐집니다. 아마 그 세계적으로도 이 소상공인, 특히 치킨집이나 이 빵집이 우리나라만큼 많은 곳이 없다고들 하죠. 그게 먹고 살기 어려움의 반증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렇게 무한 경쟁 체제 속에 놓이면서 빵집들이 하나씩 문을 닫습니다. 이 빵집뿐만이 아니고 치킨집도 마찬가지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10개가 문 열면은 8, 9개는 다 문을 닫는다고 이 소설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사례들이 이 현수동 빵집 삼국지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짜가 지난 빵들도 몰래 팔게 되고요. 그리고 이웃집과 경쟁하기 위해서 출혈 경쟁을 마다하지 않죠. 또 그런가 하면은 이 프랜차이즈 그 본사에서는 이런저런 그 압력을 가하기도 합니다. 노동력을 착취하는 방법들, 그리고 인테리어를 어떻게 고칠 것인지에 대한 얘기들 등등 온갖 압력들이 2중, 3중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른 집들과의 경쟁을 의식하다 보니까 삶은 점점 팍팍해질 수밖에 없고 그 내면의 풍경들도 더욱더 황폐해집니다. 예를 들면은 P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이 주영인의 집의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잠깐 보시죠. 이 매출이 줄어들면서 집안 상황도 더욱 험악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바뀝니다. 고객의 집에서 돌아온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주영의 가족은 모두 말수가 줄었다. 얼굴도 점점 비굴한 인상으로 변하는 것 같았다. 그들은 겁을 집어먹었고 손님의 눈치를 유심히 살폈다. 주영은 자기 눈동자가 점점 생기를 잃고 눈이 튀어나온 것 같다고 생각했다. 대기업 임원이었던 아버지의 위엄이나 취미로 그림을 그렸던 어머니의 기품은 흔적도 남지 않았다. 신문이나 책을 읽은 지 오래였다. 시간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는 것도 몰랐다. 생각은 온통 할인 제도와 그날 매상 그리고 손님이 풍기는 분위기에 쏠려 있었다.
주영은 동굴에서 사는 물고기들을 상상했다. 빛이 없고 먹을 것이 모자란 좁은 공간에 살면서 눈이 퇴화하고 피부도 투명해진 작은 불쾌한 생물들. 불필요한 기관은 모두 버리고 오직 생존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들. 주영은 하중동 사거리와 구수동 사거리가 그런 동굴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그 맑고 깜깜한 물속에 갇혀 있었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게의 매출에 따라서 기분이 달라지는 건 뭐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일상화되면서 삶 자체가 오로지 생존만을 위한, 먹고 사는 것만을 위한 것으로 바뀌어버리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상실해버리는 풍경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기관은 모두 버리고 돈 버는데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모두 버리고 오직 생존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 이게 과연 삶다운 삶인가라는 반문을 제기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빵집의 무한 경쟁을 통해서 우리의 소상공업자들의 비애랄까 슬픔들을 잘 그리고 있는데요. 이 빵을 하나 먹을 때도 우리 삶의 풍경이 어떤지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이런저런 그 상념들이 오갑니다. 네. 빵집이 저는 11시까지 또는 자정까지 문 연다는 걸 잘 몰랐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웃 빵집과 경쟁 때문이라고 얘기하네요. 그리고 아침에 새벽같이 나와서 문을 열어야 하고요. 그러니까 잠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손바닥만한 아파트 단지 하나를 두고 빵집 3개가 경쟁하다 보니까 결국은 건물주들이랑 간판업자들 배만 불려주게 되고요. 그러다가 19은 다 만신창이가 돼서 나가 떨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이런 작은 가게를 하는 분들의 현실이라고 이 소설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듯 이 작품집은 먹고 살아가는 것의 고단함, 그리고 쓸쓸함, 그리고 슬픔들을 차분히 그리고 대단히 균형 잡힌 시선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집에 실려 있는 작품들을 한 편 한 편 읽다 보면은 우리를 포함해서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또 내가 사는 마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삶을 포함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풍경들을 하나하나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세상이 아름답고 이 멋진 풍경들도 많지만은 우리 주위에 있는 이런 스산한 풍경들의 눈길을 던질 때 조금은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게 바로 이 소설을 읽는 사람들의 내면의 힘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예. 아유, 교수님 오늘 또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장강명의 소설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소설 열심히 잘 쓰는 분 같아요. 장강 같은 그런, 긴 강 같은 그런 필치와 스케일을 또 확인하게 됩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뭐 제 개인적인 느낌인지는 모르겠는데 곳곳에 우리 이완배 기자의 뭐랄까요, 분위기랄까요? 이런 그 눈길이 여기저기서 보이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